일론 머스크가 진짜 인기가 대단하거든. 근데 어마어마하지. 그 트위터만 봐도 테슬란이라고 불러. 왜냐면 그 사람 하나의 종교지. 하나의 종교야. 진짜 종교고 왜 이 사람들이 이만큼 여기에 이 테슬라와 일론에 열광을 하는가 보니까 보통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그 모델에 지 인생을 걸 수 있어. 나도 내가 처음에 30살 때 글 쓰러 왔을 때 나는 인생 건다 생각하고 왔거든. 그 테슬라 투자자들이 전 재산이 진짜 몰빵을 한 사람이 진짜 많아. 그렇지. 같이 지도 인생을 거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과 그 회사에 걸 정도로 어떻게 사람 매료시켰을까. 그러니까 진짜 난 놈이지. 그리고 지금 세계 부호 1위고 거의 이제 조만장자가 됐나요? 안 됐죠. 아직 안 됐어? 됐죠. 지금 내가 알기로 3천억 달러 정도 자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3천억 달러면 300조죠. 300조. 그러니까 조만장자라는 건 일경. 조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000조지. 1000조. 지금 자산의 3배가 되면, 즉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의 3배가 되면 그분은 자동으로 조만장자가 되죠. 천조국에서 그렇죠. 천조국이 왜 천조국인 줄 아세요? 몰라요. 국방 예산이 1년에 1000조예요. 그래서 천조국. 그래 천조국이에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500조가 안 돼요. 1년 예산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1000조라는 국방 예산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일론 머스크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미친놈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처음 창업은 페이팔로 했죠? 아니요, 그 전에. 훨씬 그 전에 그 그 기업의 위치 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매각을 해요. 그때 이미 몇십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미 20대 후반에 지금 우리 파이어족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에 해당하는 돈의 몇 배를 이미 벌었어. 근데 그 상태에서도 페이팔을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페이팔을 엑시트해서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 돈을 벌면 부가 목표였다면 얼마든지 거기서 그만둘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를 자기가 창업하지 않았고 샀어요. 근데 그 테슬라에서 첫 작품이죠. 로드스터를 만들기 위해 자기 돈을 다 때려박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강 아파트 해놓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온몸으로 드러나요. 만약에 그게 목표였다면 그 사람은 30년 전에 은퇴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 지금도 미친 듯이 또 연애하고 결혼하고 있더라.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50대의 나이에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도 앰버 허드랑 바람도 나시고 바빠요. 그러니까 정신은 애도 있고 또 딴 여자 지금 만나는 심지어 애가 많아요. 그리고 출근도 월수 뭐는 테슬라 어디 갔다가 또 뭐 화목은 또 뭐 스페이스 X 갔다가 뭐 그렇게 한다대. 연애도 다 한다. 그 사람은 진짜 시간을 쪼개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게다가 자기가 세운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각각이 큰 그림의 일부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거를 위해서는 가장 큰 대전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이대로 가면 인류는 망한다는 거죠.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망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해간다고 할 때 얘기 나오는 게 크게 2개죠.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는 인구. 근데 환경 문제는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5년 뒤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미래야. 이건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 지구를 세이브하자. 지구를 살리자고. 그러면은 얘 일론 머스크는 도망가자.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랑 비슷한 환경이 화성이니까 화성으로 가자. 라는 전제에서 모든 게 시작하는 거죠. 다 태우고 갈 수 있어, 일론이. 우리를 다. 그게 태운다고 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주선이 싸야 돼. 근데 스페이스 X를 처음 창업할 때 본인이 생각한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자, 지금 우주선을 쏴요. 가장 큰 비용이 뭘 것 같아요?
우주선 만드는 거. 그건 재료비잖아요? 네, 재료. 근데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요. 어. 실제로 큰 거는 연구 개발비지 재료비가 아니에요. 연구 개발비 R&D는 지금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계속 해야 돼. 왜냐면은 처음에 스페이스X의 목표는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을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 재사용하잖아. 대신 그 단계에서 하나 더 나아가려면 우주선이 커져야 돼요. 그치. 다 근데 들어가려면. 커지려면 얘기가 또 다르니까 또 쏴질 끼는 거야. 개를 키우면 한 마리 키울 때보다 두 마리 키울 때 돈이 2배 들 것 같아요? 1.5배. 3배도 넘게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2마리 이상 키울 때만 드는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도 훨씬 큰 걸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즉 우주선 사이즈를 2배로 키운다는 건 단지 재료만 2배로 들어가고 연료가 2배로 들어간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도 많이 들고 재사용 가능할 때 드는 미션도 그만큼 많아요. 나는 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얘가 회사가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 솔라시티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뉴럴링크가 있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고 또 지금도 트위터가 대주주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제발 일론 머스크 트위터 좀 못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트위터 경영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내가 원래 트위터를 나도 한 12년 했기 때문에 트위터를 참 좋아하지만 이게 아직 막 크게 돈을 이제 벌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주식을 사는 걸 항상 망설이고 있다가 이제 내가 트위터에서 인증마크를 달면서 내가 의리로 10개를 샀어. 10개를. 10줄. 더 살걸. 더 사야지. 근데 나는 그래도 트위터 미래를 봤던 게 왜냐면 일론이 트위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론이 이렇게 반할 정도고 오래 가겠구나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렇게 대주주가 될 줄은 몰랐지. 그게 근데 나는 경영권까지 자기가 할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가 막말을 해서 트위터를 막아버리니까 지가 SNS를 만들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지금 하는 게. 딱 그거야. 근데 나는 트위터가 트럼프 쫓아냈을 때 그게 진짜 트위터 간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 거 쓰지 말라고 쫓아내는데 어딨냐 세상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론도 쫓겨나기 딱 좋아요. 근데 안 쫓겨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트위터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트위터를 내 걸로 만들거나. 근데 두 번째 거보다 첫 번째 게 훨씬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죠. 난 또 이제 그 태양열 이용 전기차 이것도 다 좋고 한데 화정 가고 하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뉴럴링크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들이 지네들끼리 발전하면 진짜 이게 또 우리를 공격하잖아. 공격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그게 더 훨씬 똑똑해지겠지 인간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전제에서 이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반 지능, 소위 그러니까 특수 분야에서 국한된 바둑을 두거나 퀴즈를 풀거나 이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일반 사고방식을 모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개발하는 단계로 가요. 그러면 그 속도는 따라갈 수 없는 거야. 그게 첫 번째로 죽을 것 같아. 환경을 파괴한 느낌이냐면 새끼들 다 죽여라. 그럼 우리 인간 죽죠. 저 교통법격인 새끼들 죽여라. 그럼 우리 또 죽죠. 지은재가 많아서 그래요. 지은재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뉴럴링크 그거를 빨리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뉴럴링크를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지금은 인류의 유산을 뭘로 보존하고 있습니까? 도서. 책으로 보존하고. 맞아. 맞아요. 책으로 보존하다가 그게 데이터 센터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뉴럴링크를 하게 되면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컴퓨터랑 동기화하겠다는 거예요. 내 속의 생각들은 위험한데.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있어. 근데 그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시는 못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그것도 있잖아. 기억을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도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인터넷 열어서 있어요. 그 스타링크였나? 위성으로 쏴가지고 그거 자체는 나름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였어요. 심지어 그 비슷한 걸 구글에 자회사도 했었어 예전에. 열기구를 띄우려고 그랬어 그때는. 근데 그건 실패했고요. 구글에서 그거는 철수했는데 그 뒤로 지금 이제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조절하겠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프리카의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살아요. 그렇죠. 아프리카가 미래다. 아프리카가 미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거긴 이미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많은 지역이 대부분 아프리카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데프리카 있습니다. 데프리카 있죠. 제가 대학 생활을 대구에서 했잖아요. 데프리카 진짜 힘들어. 덥고, 데프리카 힘들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살아봤는데 일본이 정말 덥다. 의외로 진짜 더워. 습하게 더워. 습도가 높아서 오사카에 있었는데 진짜 일본 여름은 힘들어. 안 되죠. 힘들어. 어림덥죠. 코인은 사실은 반친환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일본은 코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지들 띄운 사람도 일본이고 비트코인이나 뭐 그거는 또 그럼 왜 한다고 할까? 요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또 하나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물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전기가 들면 자기네 솔라시티로 이렇게 전기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면 되니까.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태양열은 효율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제 저번에 권해준 그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지금처럼 재생 가능 에너지들은 24시간 가동이 안 돼요.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것들은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차지하는 부피에 비해 전력이 많이 생산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들을 지금도 엄청 짓고 있는데 채굴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서버 인력을 거기에서 동원을 하게 되면 그게 쓰는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든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죠. 왜냐면 그 컴퓨터들은 엄청 고사양의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발열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히는데도 전기가 들어가. 전기만 들까요? 냉매도 들죠. 왜? 쿨러로 쏴줘야 되니까. 에어컨을 트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 괜찮아요. 빌 게이츠 형님은 또 이제 안전한 원자력을 또 개발하신다 하시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 센터를 물속에다 만들어요. 그러면 식히는 게 온도를 유지하기가 좋아지니까. 근데 그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안 하지만 뭐 테슬라 주식을 살 만한 가치, 지금 주가 상관없이 테슬라 주식은 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적어도 전기차가 미래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차가 탄소 배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모두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는 인류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랑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는 거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전기차 중에 테슬라 말고 또 약간 눈여겨볼 만한 브랜드가 있을까요? 뭐 루시드 모터스도 있기는 한데 지금 도요타처럼 미친 경우가 아니면 다 전기차가 미래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전기차 주식을 산다. 그럼 뭐 살 것 같아요? 전기차 주식을 산다. 저는 현대부터 사죠. 왜냐? 시장이 넓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기차라는 건 결국은 배터리의 혁신이 제일 커요.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거 외에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라던가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요 영상은 우리 테슬람들이 싫어합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우리 엄마의 다음 차는 모델 3다.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왔어요. 테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테슬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780 정도, 이때가 저점을 생각하고 그때 들어와서 한 1000슬라 때 팔고 나오는데 그거 하다가 이번에 욕 먹어야지. 욕 먹고 욕 먹어야지. 야 김양 주식 못한다. 테슬라 20% 내가 이렇게 먹고 나는데 내가 20% 먹으려고 테슬라 하냐? 이러면서 200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테슬라들한테 공격을 내가 얼마나 받았던지. 그래서 다시 샀잖아, 너희들 때문에. 친구들아. 그치. 불타기를 언제든지 해야 된다. 왜냐면 5월 1일에 이 확정이 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분할 얘기도 있고. 액면 분할을 꾸준히 해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는 테슬라 따로 공부를 안 해도 그 트위터에 그것만 봐도 진짜 다들 열심히 테슬라 정보를 막
보고 하니까 뭐 조금씩만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주식은 투자는 진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왜냐면 아무리 그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뭐 코로나나 우리 IMF나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걸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성공 엄청 하신 분도 많지만 제 책에 돈독한 트레이닝에도 우리 오한만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테슬라 주주신데 근데 이게 팬덤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고,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 약간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게, 그게 나는 아티스트가 다른 게 아티스트가 아니야. 지금 그런 사람 기업인들이 굉장히 그 행보가 되게 아티스트인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아트의 어원이 테크예요. 기술이에요. 아트랑 테크가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가 추구하는 바대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차에 대한 근본 정의가 바뀌어요. 왜냐면은 지금의 차들은 사놓으면 감가상각이 생겨요. 근데 전기차로 바꾸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면 차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어. 우리 차에 대한 지표 중에 제로백이라는 게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100km 갈 때까지 몇 초 걸리냐. 근데 차량이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가 되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만으로도 제로백이 개선돼요. 이제는 클릭 한 번만 해도 차가 업그레이드 되는 세월이 됐다. 근데 그거를 월 구독 형태로 제공할 생각을 한 게 테슬라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그 돈이 나오는 모델이 테슬라가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차에서 우리가 이제 뭐 운전하지 않고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나 이것도 엄청 많이 생기고, 우리한테 지금은 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게 아트가 아니라 이제 어떠한 우리 생각을 바꾸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떠한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기업인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일론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해서 주가가 3배가 되면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테슬라들은 굳게 믿고 있어요. 아멘 2년 뒤에는 3,000불 간다고 하고 있죠. 갈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차가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단지 차에 관련된 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 예를 들자면 지금은 도심에 주차장이 되게 많아요. 강남 가면 10분에 막 2,000원, 3,000원씩 받아요. 근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왜? 내가 차에서 내리면 차가 저 외곽 가서 지 혼자 서 있다가 정해진 시간에 오면 되잖아. 그러면 네. 주차장의 입지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근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 가가지고 맞지? 지가 가서 혼자 충전도 하고 와. 그리고 야, 자율주행이 되니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자, 내가 어차피 3시간 동안 외출할 거니까 너 알바 뛰고 와. 그러면 소카로 지가 이용해가지고 지가 소카가 될 수 있죠. 왜? 차량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니까. 예를 들어 그런 오토 서비스가 테슬라 사야 되겠다. 생긴다면 내가 일 보고 있는 동안 지는 시내에서 택시 역할을 하면서 다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개인이 차량을 소유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카로 차량을 나눠서 쓰고 에어비앤비로 집을 나눠서 쓰잖아요. 근데 그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의 범위가 자율주행이 될 때 안 될 때는 근본이 달라요. 자, 자율주행이 돼. 그러면 부르면 차가 가는 거야. 그러면 내 차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내 차일 필요도 없는 거야. 나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결제를 하면 우리 모두가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차량을 항상 쓸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움직이는 소카네. 움직이는 소카. 택시 회사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테슬라 이야기는 사실 테슬라 어머니도 메이 머스크 씨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한데 이제 또 25분이 지나버렸어요. 우리가 얘기한 것도 또 틀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우리를 좀 다시 또 테슬라의 세계에 인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격 좀 해주시고 네네. 화력 좀 화끈하게 보여주시면 테슬라들의 열과 성의 한번 보겠습니다. 불 한번 타보고요. 네, 불타기 한번 해주세요.